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 어렵사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어렵사리 선거에 승리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하는 행보가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TV조선 프로그램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TV조선. 예. TV조선에 지난 20일 날 출연을 했어요. TV조선의 종편이죠. 강적들이라는.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TV조선에 나오는 뭐 진중권 등 이 패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국민의힘 패널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한마디로 히덕거리면서 자기를 공천한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아주 우습게 보는, 또 그리고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를 마구 까는 그런 행태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이가 없는 짓이죠. 이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세훈은 자기 정치한다고 바빠가지고 당이 망가지든 뭐 당 지도부가 어떻게 되든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한마디로 보고 있으면 저런 사람을 왜 공천했나? 저런 사람을 왜 공천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정치적 자영업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영업자. 정치적 자영업자. 그러니까 당은 뭐 별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당은 언제 필요한가? 공천 받을 때만 필요합니다. 당은. 그래서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 뭐 공천을 하지 서류 접수를 하지 않고 뭐 등등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왜 그렇게 처리했나? 이런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전 9시에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병원 입원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회의 주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광한 최고위원회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치적 자영업자 오세훈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그리고 참새가 하루를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저녁 무렵에 헤어지면서 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다음날 매미와 참새가 놀고 난 후에 참새가 내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미가 얘기합니다. 내년이 뭔데?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 후 9년 6개월 11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22번의 임시 대표를 거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6분을 당원들이 직접 당대표로 선출합니다.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짧게 또는 아주 짧게 무려 28번 당의 얼굴이 바뀝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이 선택한 선출직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 수명은 10개월 남짓이었고 단 한 번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10만 당원께 여쭤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하루살이일까요? 매미일까요? 9년 6개월 중 총 114개월의 기간 중 당원이 선택한 6분의 당대표가 당을 책임진 기간은 63개월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총 51개월은 당 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소방수로 투입된 22번의 임시 대표가 당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런 현실에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당 대표를 쓰러뜨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당의 앞날에 대해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의원님들은 그래도 말을 아끼십니다. 문제는 생각의 깊이가 부족하고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해 득실에 급급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대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그들의 편향된 주장을 과도한 관심을 갖고 취급합니다. 언론이 다뤄주니 자기 과시의 영심리에 빠져 논리도 부족하고 명분도 빈약한 막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게 되고 언론은 이를 다시 확대 증폭시킵니다. 그렇게 당이 흔들리게 되면 알고 보면 실력은 형편없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럴싸해 보이는 정치 연예인이 긴급 투입됩니다. 긴급 투입된 정치 연예인이 우리 당을 탄탄하게 그리고 신뢰받게 만들었을까요? 정치 연예인은 개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당과 당원들을 이용만 했지 당원과 당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은 시도조차 못해보고 번번이 좌절되고 맙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 때문에 당 대표를 무책임하게 끌어내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철없는 주장에 끌려다니게 된다면 국민의 관심과 사랑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의 대선 승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당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외계어만 남발하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집단 지성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조광환 최고위원이 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사이다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제 귀에 쏙 들어왔던 키워드는 정치적 자영업자라는 말과 정치 연예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 보면 정치적 자영업자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라는 것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기업에 소속되어서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 면허를 내고 사업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정치적 자영업자는 뭐냐? 어떻게 보면 무소속 후보로 우리가 통칭할 수 있겠죠. 정치적 자영업자라고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 그걸 정치적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어떤 조직에 속한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제 오늘 아주 비판한 그 지점은 뭐냐? 정치적 자영업자, 즉 공천 받을 때는 당의 도움을 받고 공천 받고 당선이 되면 내가 잘나서 당선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자영업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또 떨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당 지지율이 폭망해서 내가 그 악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죠.
정치적 자영업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정치적 자영업자들은 당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조광한 최고위원 말처럼 오늘 저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하는 발언을 듣고 참 저하고 좀 결이 맞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연예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적 자영업자들이 기생할 수 있는 공간을 당이 제공해 버리면 거기에 틈바구니 속을 삐짓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정치 연예인이라는 것입니다.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정치 연예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 정당 세력이 힘이 셌던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또는 한나라당 시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새누리당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예능인인 정치 연예인들이 설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까? 실력을 갖추고 진중한 사람들,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딱 차고 앉아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수 우파 정당의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책임 당원들의 눈에 들어오죠. 아, 일부 정치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정치적 자영업자들이 너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에게는 책임 당원도 필요 없고 당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공천만. 공천장이 곧 당선인 영남 지역, 일부 지역 빼고 영남 지역, 그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 벨트에서는 정치 연예인을 앞세워서 정치 자영업자들이 공천장만 받아내면 당선되고 또 4년 동안 룰루랄라 하다가 또 공천 때 되면은 정치 연예인 앞서워서 정치 자영업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천 받고 당선되었으니까 그 공천을 준 국민의힘 당을 아무리 비난하고 비방해도 4년 동안은 버틸 수 있으니 TV조선 같은 여기에 나가서 진중권 같은 저런 뉴들하고 떠들고 당을 욕하고 당대표를 힐난하고 공격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냐 이거예요. 정치적 자영업자의 민낯이다 이거예요. 이 관련 보도를 보면 오세훈 TV 강적에 출연해가지고 장동혁 서울 출몰 피하느라 신경 썼다. 이 한겨레 보도도 있습니다. 한번 자막 한번 넣어주실래요? 한겨레 보도. 오세훈 선거 막판 장동혁 서울 출몰. 응? 그거 피하느라 신경 좀 썼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응?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한겨레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오세훈 선거 막판 장동혁 서울 출몰 그거 피하느라 신경 좀 썼다. 장동혁 당대표가 뭐 멧돼지입니까? 출몰하게? 에? 출몰한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이나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가령 무장공비 출몰, 멧돼지 출몰 이럴 때 출몰이라는 걸 쓰잖아요. 즉 장동혁 당대표가 거의 짐승 수준이다 이 소리죠 이게. 응? 공천 받아놓고 당선되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저 오세훈 정치적 자영업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당에 대한 책임 당원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감사함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나온 것은 어떤 출연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된 것이 여러 승리 요인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가 없었던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오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장 대표가 당연히 지방만 돌았는데 선거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는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이 뭐 거의 멧돼지 출몰하는 것처럼 이 표현하죠. 그러면서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장 대표와 부딪히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기 시작했다. 선거 마지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는 장 대표와 오세훈 본인 내 동선하고 겹치는 일정이 당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일정 짜는 친구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다. 이런 자입니다. 또 다른 보도의 헤드라인 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당선되고 나서 장동혁 지도부 수명 다 했다. 의총에서 거취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게 6월 17일 연합뉴스 KBS 보도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17일, 이게 17일 보도거든요. 17일 날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대안과 미래 등이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뭐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다 무산돼 버렸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나무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결심 공판 1년 6개월 구형받았죠.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동혁 지도부 수명 다해 의총에서 거취가 논의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지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장동혁 대표가 총리를 모으지 않은 채 일방 독주하게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난 뒤에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제기한 것. 오 시장 잘했다 이 말이죠. 자,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봐도,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은 정치적 자영업자에 가깝다. 선거 막판 장동혁 서울 출몰 그거 피하느라 신경 좀 썼다. 당대표를 거의 들짐승에 비유하는 저 표현. 장동혁 지도부 수명 다 했다. 의총에서 거취가 논의되길 바란다. 이제 물러나라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이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자막을 올려보세요. 후보 등록 안 한 오세훈. 이게 언제냐?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 해. 라면서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의 페이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 노선의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내려주세요. 3월 8일입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울시장 흥행이 잘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친윤 노선 등등 이런 전륜을 반대하는 노선, 이 당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나는 출마 안 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출마 접수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응?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들이 다 그냥 출마 포기해버렸죠. 저는 이것이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당 지도부의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3월 17일 기사의 헤드라인 한번 봅시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접수. 종합검토의 후보자 결정. 저는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출마 안 한다면서. 그리고 10일 있다가 추가 접수해서 공천장을 따내는 거죠. 자, 내리십시오. 당시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오 시장은 공모 및 재공모 마감일이었던 지난 8일 그리고 12일 3월달 이야기입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윤어게인 청산 실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 그러다가 공관위가 2번이나 제재공모에 나선 이날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면서 신청을 접수했다. 이게 오세훈 스타일입니다. 좀 얍삽하죠? 얍삽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야비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저는 이때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를 왜 굳이 오세훈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물론 선거 결과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은 무명의 구청장 후보를 픽업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간판 내세우잖아요. 물론 떨어졌지만. 지금 어제 제가 그 잠실에서도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청와대 2기 수석들이 교체됐습니다. 한 절반 정도.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 김경자죠, 그죠? 그런 사람을 사회수석으로 씁니다. 사회수석으로 써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어떤 결심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공천장 주고 다시 꿀밤 맞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국 또 말씀 여기 어느 분 댓글 올리신 것처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서 1년 6개월 구형받았죠. 그러면 1심 선고가 7월 22일 날 나는데 당선 취소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런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공천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오세훈 말고 없었나? 뭐 신동욱은 안 되나? 뭐 나경원은 안 되나? 아예 그럼 이상규는 안 되나?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점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지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동혁 지도부가 임기를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평론가입니다. 왜?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았으니까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이런 식의 공천은 곤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물해주고 뺨 맞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세훈이 뭔데? 2번이나 제재 공모를 한다 이거예요. 그 오세훈 때문에 기다려준 겁니까?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공천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이상규도 있었어요. 신동욱은 안 됩니까? 나경원은 안 됩니까? 이런 점이 결국은 오세훈한테 공천장 주고 또 한 대 맞는, 한 대 꿀밤 맞는, 왜 이런 짓이 되풀이 되냐 이거. 이런 행태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이런 오세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재명 따로 30분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 헤드라인 올려보죠. 따로 30분 정도만.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님 따로 30분 정도만 좀 만나 주십시오. 국무회의 전에 한번 불러달라. 대통령실에 연락. 뵙고 조곤조곤 설명드리려. 민주당 반응은 남 탓 유체 이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행태입니까 지금 이게? 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응? 국무회의 할 때 한번 좀 불러달라. 한번 불러주세요. 응? 따로 30분 정도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이. 응? 민주당의 반응은 자 내리십시오. 민주당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제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열린 60회 가까운 국무회의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건 2차례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시정을 핑계로 불참했고 그나마 참석했던 국무회의에서도 별다른 발언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창구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별도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학기 내내 결석한 학생이 자신만을 위한 특강을 열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혼나고 있습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 행태가. 장동혁 보고는 출몰한다. 거의 멧돼지 취급하듯이 발언해놓고 이재명 대통령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따로 30분만 조곤조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 왜 이런 사람을 공천 줬냐 이거예요. 결국은 실컷 공천해주고 뭐 인심 쓴 것도 아닌데 공천해주고 결국은 뒤통수 맞는 거다. 이게. 뭐 평택을에 공천 받아서 어렵게 당선된 유이동 당선되자마자 뒤통수 때려버리잖아요. 어? 이런 점들을 장동혁 이 방송 보시는 분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지자가 되세요. 지지자. 누가 추종자가 되면 지금 여러분 잠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정인 제가 누구라고 이름 거론하지 않을게요. 누가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추종자 뭐 신도들입니까? 지지자가 되세요. 지지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지자. 영풍TV 시청자님들은 최소한도로 추종자는 나가세요. 이 채널에서 안 보셔도 됩니다. 지지자가 되세요. 지지자.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래놓고 지금 틈만 나면 장동혁 지도부 흔들어대잖아요. 이런 자가 왜 공천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상규도 있었고 신동욱도 있었단 말이에요. 추종자 하실 분들은 나가세요. 이 채널에서. 그 무슨 뭐 있더라고. 그런데 따라다니세요. 그러면은 추종자의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정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결국은 추종자의 종말은 정치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우 정치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장 저질스러운 집단에게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추종자의 결말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지자가 되시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종자들은 가두리에 은폐됩니다. 가두리에 갇혀버려요. 오늘 자막 없이 하나 마음에 이 매일신문 보도를 좀 인용해 드릴게요. 대구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이 대구에는 가장 큰 유력 일간지가 대구 매일신문이고 부산 가면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이 영남 지역의 유력 일간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글 쓰는 기사 쓰는 기자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참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구 매일신문이 그나마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의 유력 일간지로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그때그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제 저녁에 난 기사인데 쪼개진 TK 정치권이라는 기사에서 장 대표 거치요 쪼개진 TK 의원들 대구 경북의 25명 의원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 유임해야 된다. 뭐 임기 채워야 된다 이 소리죠. 그죠? 9명이랍니다. 9명. 25명 중에.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가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그리고 무응답, 답변 거부가 6명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픽 보시면은 4월달 제일 왼쪽에 있는 게 4월달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최고 65.5%까지 나왔었어요. 4월달에. 그럼 5월,
6월 두 달 사이에 49. 몇 프로입니까 저게? 46.7%. 46.7%, 즉 2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어요. 20% 가까이 추락했어요. 지지율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거죠. 두 달 사이에 어떻게 리얼미터가 조사했는데 20%포인트 가까이가 꼬라박냐고요, 이게. 여기에는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다. 네. 자, 근데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6월 3주차. 국민의힘이 42.3, 민주당이 40.1. 숫자상으로는 오차 범위 안에 들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내려주시고. 본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에 1,001명 성인 남녀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3.3%. 조사 방법은 무선, 휴대폰, ARS. 6월 18일에서 19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이 몇 포인트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유지되느냐 이거죠. 지금 완전히 꼬라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달 사이에 20%포인트가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는 어떻게 돼? 한 달 뒤. 한 달 뒤는 더 빠지겠죠. 막 꼬라박고 있으니까 지금. 환율은 오늘 환율 얼마입니까? 1,500원 이상 돼 있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1,537원입니다, 여러분. 예, 보여주시죠. 환율 1,537원.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권 때 환율 1,400원 넘어가니까 국가 경제 위기. 이건 뭐 지금 1,537원인데 국가 경제 위기 수준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지금 국가 경제 위기가 온 거죠. 응? 이 큰일 난 거죠, 사실은. 이런데도 아직까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응? 자, 내려주십시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정치 자영업자, 정치꾼 오세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받기 전부터 나 공천 접수 안 할 거야. 선거 접수, 후보 신청 접수 안 할 거야. 두 번에 걸쳐서 제재공모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후보로 공천해 줬더니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대표 피해 다니고 장동혁 대표 출몰이라고 표현하면서 TV조선, 지금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작년 연말부터 조갑제 등 앞세워서 장동혁 지도부 끌어내리려고 노골적으로 평론 칼럼 내고 이랬던 언론사입니다. 거기 강적들에 출연해가지고 당대표 흔들어대고 지도부 흔들어대고 뭐 출몰이라고 뭐 멧돼지 짐승 이야기하듯이, 그리고는 이재명과 단독으로 한 30분만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러고 있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 오세훈. 이건 원천적으로 공천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자가 국민의힘 당 타이틀을 달고 공천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누가? 당원들이.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